이번에는 톤붐 하모니 환경 설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실무에서 뭐 꼭 알아야 될 거 말고 자주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하모니 16 버전이에요. 하모니 16 프리미엄 버전이고요. 자, 우선 하모니를 이거는 이 팔은 예전에 아마 여기 써 있네요. 2013년도 그때 그 처음에 하모니를 독학하면서, 아마 이게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했는지 어디선가 보고 따라 했던 그 자료가, 그 파일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자, 처음에 하모니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뭐 어디가 어디고 어떤 툴이 어떤 기능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당연히 헷갈리죠. 이것도 플래시나 기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워크스페이스가 기본적인 게 있고, 뭐 핸드 드로잉, 뭐 컴포지션, 뭐 컴포지팅 이거는 편집 쪽인데, 뭐 컴포짓으로 노컨, 애니메이션, 뭐 스크립팅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디폴트를 본다면 응답 없음. 이게 아마 디폴트인가 보네요. 이게 한번 설정을 해놓고 대부분 이제 설정 바꾸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디폴트가 어땠는지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아마 디폴트가 이런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두 개가 아니고 L 하고 여기 C 아마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예요. 라인 아트하고 컬러 아트. 근데 이건 이미 환경 설정이 해놨기 때문에 네 개가 다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거 두 개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세이브 해주면 돼요. 세이브 에즈 아니면 세이브 에즈 내 이름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름을 새로 또 하나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이거를 뭐 툴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툴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놨다. 이제 뭐 여러 이것저것 바꿨다고 치고요. 이 바꿨을 때 나는 다음에 열어도 이 설정 그대로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디폴트 상태에서 내가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ave as 해가지고 하나 뭐 자기 이름을 쓰든지 그렇게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 자기만의 워크스페이스, 이 자기만의 이 공간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 설정된 이 상태로 열리게 되죠. 자, 우선 그거는 대부분 다 아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저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컬러, 그 다음에 이쪽은 라이브러리, 이쪽은 노드 뷰, 그 다음에 탑 뷰, 이쪽은 툴 프로퍼티, 속성, 그 다음에 뭐 이 아래에는 타임라인하고 노드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레이어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보통 다른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자, 우선 여기에 이쪽이 노드 뷰인데 이거를 이 빨간 박스 테두리가 좀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딱 가면 빨간 박스가 선택이 되고 여기 가면 빨간 박스가 선택이 되죠. 여기도 이동하면, 자 여기에 이동하고 나서 컨트롤 F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컨트롤 F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스크롤, 마우스 그 스크롤 이렇게 스크롤로 조정을 해서 크게 작게가 돼요. 물론 키보드에 1번 2번 이것도 되죠. 자, 그래서 라이트하고 디스플레이는 항상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컴포짓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작업했던 손, 그 팔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거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놓고 D를 누르면 다 빨개져요. 이거는 비활성. 그 다음에 A를 누르면 활성. 비활성, 활성이 A하고 D예요. 키보드 A하고 D.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드로잉 하려고 레이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R 이렇게 누르면, 단축키로 누르면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 지금 무엇을 이제 하려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런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름을 써주고 더 만들고 싶으면 애들을 계속 누르면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만들 거면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데 다시 그거를 필요한 위치에 놓고 선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F 누르면 다시 그 아까 처음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브러쉬로 사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브러쉬는 이 속성이 이제 우측에 보이죠. 이거 브러쉬는 뭐 크기를 여기서 숫자로 조정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서 뭐 5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5 누르고 이 바깥에 여백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면 5라는 선두께로 박혀 있죠. 뭐 여기 스무싱 이거는 굳이 사용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막 그렸을 때 약간 보정해 주는 뭐 그 정도인데 워낙 러프 뜰 때나 그럴 때는 그닥 좋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막 각지게 그리고 싶었는데 얘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선의 어떤 형태, 뭐 얼마나 가운데가 두꺼워지고 강약이 들어가 있느냐, 뭐 선의 끝과 끝, 그 다음에 중간 다 일정한 선을 원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때그때 자기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사실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단축키가 다 있어요. 단축키가 다 있는데 뭐 Alt B 뭐 Alt Y 페인트,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런데 보면 또 이미 다 있죠. 뭐 연필이니 뭐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동화나 뭐 이런 분들은 완전히 도사죠. 이런 단축키가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단지 몇 개만 쓰니까 단축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단축키를 쓰는 거 몇 개 말고는 항상 작업할 때마다 까먹는다고 해야 되나? 어, 여기 뭐 드로잉 툴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 뭐 커트가 Alt 플러스 T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이 Alt S, 그 다음에 아까 브러쉬가 Alt B, 그 다음 펜슬이 Alt, 이게 슬러시 표시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다 안 외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간단한 커터 툴이나 이런 뭐 Alt T 이런 거나 외우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뭐 거의 외우고 있질 않아요. 외우고 있지 않고 이 위에다 놓고서 대부분 그냥 써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커터 툴도 있고 선택 툴도 있고 있죠. 여기에 뭐 여기 리포지션 올 드로잉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할 일도 없고요. 정말 필요한 게 한 100번 작업하면 한 번이나 필요할까? 저는 아마 여태 몇 년간 작업하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커터, 선택과 커터 이것만 알면 돼요. 당연히 선택 툴은 뭔지 아시고, 커터 툴은 필요 없는 부분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lt B 해가지고 이게 그렸어요. 난 여기만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커터 단축키로 눌러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이 부분만 삭제가 되는 거죠. 이게 커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이렇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없애고 싶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그 커터 툴로. 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lt T를 꼭 안 누르고, 이 작업 중에는 Alt를 빼고, 만약에 커터가 Alt 플러스 T잖아요. 그러면 T만 누르고 뭐 이렇게 쳐내면 돼요. 커터 툴은 대략 그 잘라내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컨투어 에디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누르면 얘 컨투어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점을 뭐라고, 앵커 포인트라고 하나, 아마 앵커 포인트 맞을 거예요.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컨투어 툴. 그래서 이 선 두께나 뭐 여러 가지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정하면 되고, 컨트롤 누르고 이게 어느 위치에 찍어주면 어떤 점이 생겨요. 자기가 뭐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한 군데 누르고 이렇게 한쪽만 또 이렇게 조정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한쪽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없애고 싶으면 그냥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요. 베이지어 핸들,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이 베지어 핸들이라고 하죠. 이 베지어 핸들을 처음에는 그냥 잡고 흔들면 양쪽이 다 흔들리는데 이거 이 알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쪽만 조정이 되는 거죠. 컨투어 툴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 툴은 Alt하고 슬러시인가 그거죠, 단축 키가. 그래서 연필 툴도, 연필 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작품마다 어떤 거는 브러쉬로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꼭 연필 툴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작품마다 지정을 해준 그 툴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필 툴의 두께와 뭐 속성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현재 스무싱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러프 작업을 하고 싶다, 뭐 당연히 하는데 이게 막 자꾸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스무싱을 최대한 낮춰 가지고 없게 하면 자기가 그리는 대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브러쉬나 연필 툴은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속성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대로 자기가 필요한 거 눌러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여 밑에 있는 자세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 정말 빈도가 낮아요.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하나씩 눌러보고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스탬프, 이거 아마 스탬프인데 이런 거는 이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붙이는 건가 본데, 이런 거는 사용할 일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용도에 따라, 본인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가 있긴 있겠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스탬프는 그렇고, 당연히 이 지우개, 뭐 지우개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텍스트도 사실 또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고, 포토샵이든 플래시든 다 똑같이 뭐 그런 툴이니까요. 그리고 뭐 사각형, 원, 뭐 이런 라인 이런 것도 항상 똑같죠. 이런 것도 속성에서 선두께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필요한 대로 그리면 되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도 뭐 페인트 뭐 다시 페인트를 하고 뭐 지우고 페인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대부분 다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페인트면 그냥 페인트 이것만 거의 써요. 그리고 뭐 잘못됐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동화 말고 칼라브에서는 이 기능 중에 가장 효율성 있게 어떻게 잘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 원화 작업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다지 페인트 자체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페인트는 당연히 뭐 부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선택이 내가 뭐 레드니 뭐니 여기 팔레트가 있죠. 팔레트에 있는 거를 그냥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그 뭐야 저 칠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스포이드는 뭐 어떤 색을 이렇게 이게 찝어가지고 어디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당연히 스포이드는 스포이드고, 이 드로잉 피봇은 나중에, 자 이게 만약에 드로잉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드로잉이라고 친다면 이거 지우고, 이게
이게 드로잉이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애니가 된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애니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얘가 움직일까?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일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사람 얼굴이고 얘가 목이다. 목이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일까? 그래서 피봇을 정해주는 거죠. 드로잉 피봇. 그러면 드로잉 피봇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눌러주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그림은 여기를 피봇으로 한다. 중심점 회전 축으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리깅하거나 리깅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컷아웃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핑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플래시에서 쉐입 트위닝인가 이제 그것처럼 어떤 뭐 이제 네모를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요거의 사이가 이렇게 만약에 이 네 점이 똑같고 네 점이 똑같고 뭐 이랬을 때 이쪽 면이 이쪽 면이 되고 이쪽 면이 이쪽 면이 되고, 뭐 만약에 그 앵커 포인트를 잘 선택을 해서 그걸로 조절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역시나 실무에서는 이 자체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오히려 더 귀찮고 시간 걸리고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에 쉐입 트위닝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정말 사용 안 한다. 이것도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로테이터 뷰. 만약에 이 화면을 회전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하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기능 쓰고, 이렇게 돌려진 상태에서 원 상태로 돌릴 때는 Shift M 누르면은 제자리로 원래 기본으로 돌아오죠. 자, 이 애니메이트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컷아웃 애니메이션 할 때, 자 지금 여기 피봇이 여기 잡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F5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F6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쪽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트위닝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켜놓고 활성화해 놓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두 개를 켜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여기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막 수많은 애니메이션 다 시켜놨어요. 근데 얘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좀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동하면 이 틀려지겠죠, 위치가. 그랬을 때는 이 애니메이트 이거를 끄고, 요 끄는 기능 있죠, 요걸 끄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쓰는데, 그것도 그때 알면 되고, 대략 요거는 그런 기능들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인버스 키니매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뼈대를 이용해서 뭔가 사용하면 모를까, 이것도 사용할 일이 1도 없어요. 실무에서는 이걸 컷아웃이든 페이퍼리스든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그런 프로젝트 그런 작업 이외에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건 자주 사용하죠. 어니언 스캔 양쪽 뭐 몇 장, 앞 뒤로 몇 장을 봐야 되겠다, 보이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이것도 플래시에 있는 어니언 스캔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어니언 스캔을 눌러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몇 장이 보여야 될지, 처음에 요 앞뒤로 몇 장 몇 프레임이 보인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세모 모양을 갖다 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해 보면, 자, 만약에 요거 이거는 없다고 치고요. 이거, 자, 이 손 액션에서 이 앞뒤 한 프레임씩만 보고 싶다 했을 때 요 파란색 녹색을 잡고 이동을 하면 하나 둘 셋 총 3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총 3개만 보이죠. 요 뒤에는, 그러니까 이전 장은 2개가 보이고 앞에 거 다음 장은 한 장만 보이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어니언 스킨은 이렇게 조절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그 기능이고,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디폼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뭐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다가 디폼을 한번 해볼게요. 디폼을 그냥 간단한 걸로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디폼을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안 보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 저쪽 노드 뷰에 가서 봐도 되지만, 처음에 여기에서 어떤 게 디폼이 있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도 뭐 이걸 눌러도 원래는 나와요. 지금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은 쇼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2개 보이게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깅 된 게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보이게, 또 한번 누르면 또 안 보이게.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리깅이나 이렇게 뭔가를 해놨을 때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노드가 있어요. 어떤 노드, 뭐 쿼드맵이라던가, 뭐 만약에 이런 걸 달았을 때 Shift F11인가? Shift F11이네요. 만약에 이런 거를 달아놨을 때 뭐 이렇게 뭔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hift F12. 자, 그럴 때 또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방금 이걸 눌러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 기능은 대략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이거 탑 라이트, 이거는 뭐 동화나 할 때 쓰나, 이거는
동화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해본 일이 없고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전혀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사용도 안 하고 빈도도 낮고. 그 다음에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뒤집는 거죠. 이거는 수평 뒤집기, 이거는 수직 뒤집기, 뭐 이런 거고요. 요거는 그거죠. 이게 브러쉬로 되어 있을 때 연필로 바꾸고, 연필로 되어 있던 거 브러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펜슬로 바꾸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것조차도. 이것도 빈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뭐 이건 그렇게 바꾸는 거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드로잉 툴에서, 여기는 카메라 뷰죠. 이 드로잉 뷰에서 이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정을 안 해놨네. 자, 여기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놨죠. 그런데 저는 거의 모든 애니, 리깅, 뭐 드로잉 모든 거를 다 카메라 뷰에서만 하니까, 드로잉 뷰에서는 거의 드로잉 뷰 자체를 아예 거의 들어가질 않는데, 자,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로 해서 아까 요 카메라 뷰처럼 이걸 뽑아내는 거를 한번 볼게요. 필요 없는 거 집어넣고, 이 부분 어딘가에 아무데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밑에 커스터마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동화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쓸 거예요.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보내죠.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거 쓰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 선택을 해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다른 거를 선택을 해 주는 거죠. 뭐 브러쉬, 그 다음에 컨투어 에디터, 그 다음에 뭐 변환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커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뽑아서 쓸 거는 사람마다 또 다 틀려요. 뭐 언벨롭, 지우개, 플래튼, 뒤집는 거 쭉 내려서 뭐 페인트, 연필, 펜슬 에디터, 퍼스펙티브, 스트로크. 자, 이런 식으로 뭐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 여기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 위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놓고 나중에 쓰면 돼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적용 눌러주고, 그러면 지금 위에 아까 선택한 이것들이 나왔죠. 툴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뒤집기는 이거였죠.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여기 카메라 뷰에서는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이거였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단축키가 대부분 Alt 2겠죠. 단축키가 빠르면 단축키로 쓰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 펜이 이 화면 스테이지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자주 쓰는 것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뭐 파일, 뉴 오픈 뭐 이런 거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필요 없는 것들은 사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뭐 파일 뭐 이런 거 안 쓴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대신 이렇게 집어넣고 뭔가를 설정했으면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꼭 세이브를 해 주셔야 돼요. 세이브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건 되돌리고 이전으로 되돌리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대부분 다 알고,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 나중에 리깅하거나 이럴 때 중심축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벗 설정하고 이럴 때 대부분 쓰거든요.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거 그닥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레이아웃이나 원암 뭐 이것만 할 때는 이런 자체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퍼리스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리깅에 관련된 디폼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죠. 저 툴이 알 필요도 없고. deform, 디폼. 자, 이게 디폼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설정을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거나 이제 뭐 커브 모드가 있고 여기 언벨럽 모드가 있고 본 뼈대 모양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주로 쓰는 게 요 세 가지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언벨럽 이 디폼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여튼 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전부 디폼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내가 선택하고 키보드의 O 키 알파벳 O를 누르면 그 위치가 열려요. 그 레이어 위치가. 그러면 나는 여기를 뭐 키 애니메이션 포즈, 그러니까 키 포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난 키 포즈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키를 눌러주는 거죠. 키를 눌러주고 여기는 브레이크 다운, 만약에 그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눌러주면 되고, 지금은 그림이 다 하나니까 다른 그림이라면, 자 여기 이게 1번이고 여기 1번 그림, 이걸 만약에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2번으로 만들어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내가 브레이크 다운으로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페이퍼리스에서 주로 이제 원화가 어떤 거고 동화가 어떤 거고 참고가 어떤 거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인비트윈 동화 표시죠. 그 다음에 원화 리테이크 있을 때 리테이크 앞에다가 붙여서 리테이크 키, 그 다음에 리테이크 브레이크 다운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놓은 거죠. 여기에 뭐 더 추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페이퍼리스에서 그럴 때 사용한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통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언제 쓰냐면 선뚝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별로 쓰진 않아요. 이런 거는 거의 편집 쪽에서 스크립트는 대부분 다 담당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두께를 지정할 때, 자, 우리가 선두께를 지정하고 싶다, 스스로 어떤 창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때는 스크립트를 꺼내 오면 되죠. 꺼내 오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 화살표 같은 요 표시를 눌러서 이 툰붐 라인 라인 어딨어? 여기 이게 있네요. 여기 라인 두께 편집하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적용시켜주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기죠. 이걸로 나중에 선두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검었네. 지금 렌더 했을 때 선두께가 화면에 이 정도 굵기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이게 생각보다 두껍다, 이거를 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선두께를 우리가 얇게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노드 뷰에서 우선 이렇게 다 선택을 하는 거죠. 다 선택을 하고 이 선두께 툴을 눌러서 만약에 얘를 0.5로 하겠다, 0.5 그래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브러쉬인가? 잠시만요. 브러쉬인가 보네. 이게 브러쉬는 선두께 조절이 안 돼서 연필일 때만 선두께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브러쉬를 연필로 어허 헉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네. 그룹 컨트롤 시프트 G. 이게 저거는 다 하나로 묶어놔 버렸나 보네. 자, 그러면 요거 으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요거라도 바꿨다고 치자고요. 자, 이거를 바꿨다고 치고 뭐 이렇게 대략 조정해 놓고 스트로크 칠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아래 위가 있는데, 자, 아래 위가 있는데 요 아래 거 지금 다른 거는 선두께
조정을 해도 적용이 안 돼요. 브러쉬 툴이니까.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죠. 선두깨 툴을 눌러주고서 만약에 뭐 5로 한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만약에 얘를 다시 3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라인 두께가 적용이 되는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얘 다시 뭐 0.5로 바꾼다. 0.5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리깅하거나 캐릭터 작업을 할 때 브러쉬로 하지 않아요. 브러쉬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선두께를 작품마다 트럭 인 아웃 되고 막 이럴 때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로 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 아마 2013년도에 연습할 때니까 이때는 그냥 브러쉬로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선두께 이걸 꺼내서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툴 기능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레이아웃이고, 레이아웃에서 원화로 가는 요 중간 단계 바꾼다 그런 표시고요. 원화, 그 다음에 모델 체크, 원작이죠. 원화 작감, 인비트윈, 동화죠. 동화고 여기 칼라.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실질적으로 페이퍼리스에서는 각 부서마다 이걸 써요. 제가 원화를 하게 되면 이 원화 모든 레이어에 이 원화 표시를 해주는 거죠. 모든 레이어에 원화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원작은 자기가 원작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는 카메라 뷰, 여기는 드로잉 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컬러 부분, 여기는 이제 노드 뷰. 노드 뷰는 이게 페이퍼리스 하는 사람은 이거를 아마 열 일이 없어요. 이걸 열어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여하튼 이거는 대부분 페이퍼리스 쪽은 보지 않는다. 그리고 컷아웃 쪽에서 이거 대부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작업하면서 세세히 설명할 때 설명을 해야지, 지금 다 설명해 봐야 자주 사용을 안 하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재생이고,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하는 것이고요. 소리가 있을 때 소리 같이 들리게 해달라, 뭐 그런 이런 거고, 뭐 리피트, 루프 뭐 이런 표시고, 몇 프레임이고, 스타트는 1에서 뭐 9, 뭐 이거는 대부분 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알고, 그러니까 이건 24프레임 설정으로 되어 있고, 뭐 그 중에 지금 9번째 프레임이 있고 총 9프레임이다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플래시에서 트위닝이다 이 표시고, 이건 트위닝 없애라 그런 표시고, 트위닝이다 이런 거고, 여기는 여기 F6인 거죠. 키프레임 만들고, 또 이건 키프레임 없애고, 여기는 새로 빈 문서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손이 있는데 손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나를 그릴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손을 그대로 두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어떤 크기나 선 두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누르고 사용하면 되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빈 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빈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선 두께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또 새로운 손을 그리고자 할 때는 그냥 보통 이걸 많이 써요. 두플리케이트 하면 여기 2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여기 뭐 꼭
드로잉 뷰에 가서 뭐 바꿀 필요는 없고, 여기 뭐 만약에 지우개로 뭐 이렇게 지워서 바꿔도 된다. 일단은 드로잉 뷰에 가볼게요. 저게 지금 손 같은 경우도 뒤쪽에 하나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깔려 있는 거. 얘는 컬러 아트에 있었구나. 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고 치자고요. 아까 1번도 이 손가락에 지워진 건데, 원래 이건 여기에서는 1번으로 지정해 놨고, 여기도 1번, 여기는 2번, 이런 식으로 새로 그림을 추가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듀플리케이트 해서 그 선두께나 이런 걸 참고하면서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걸 많이 쓰고요. 이건 F6이고, 이거는 뭐 저기 지우는 것이고, 프레임을 트위닝 없애는 거고, 이전 키프레임, 이후 키프레임이고, 이거는 아마 리깅이 되어 있는 그런 컷아웃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애드키 익스포저라고, 어떤 디폼이나 이런 거를 바꿨을 때 막 앞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포즈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거를 눌러 놓으면 앞뒤에 영향을 받지 마라,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눌러서 쓰면 되고, 이게 센터 뭐 이런 거는 이 톤부분을 하면서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이거는 슬로우 인 아웃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것도 요즘에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는 등배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같은 속도로.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가 이게 1번이죠. 1번 그림이 있고, 1번, 2번, 3번이 내리는 거죠. 1번, 2번, 3번 올린 상태에서 약간 내리는 거죠. 그럴 때 올리는 쪽에 가깝게 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1번, 2번, 3번. 그런데 이거를 다시 나는 이 내리는 쪽에 가깝게 그림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타이트 슬로우 인이죠. 타이트 슬로우 인. 그래서 그림이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등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처음에 있던 대로 요거 맨 위에 거를 눌러주면 등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양쪽으로 이쪽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요 S자를 눌러주면, 지금은 아마 헷갈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에 가깝게 그 다음에 빡 나가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즈 인 아웃 이런 기능들이 이미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조절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놓고 이건 1프레임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1프레임씩 움직이는데 우리가 2프레임 미국1이나 이런 건 2프레임씩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누르고 이걸 눌러주면 2프레임이나 그러니까 3프레임이나 2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그 중에 이제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얘는 그 필요 없는 프레임은 지워주면 되고, 그래서 전부 2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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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런 이름 앞뒤로 뭐 붙이고 어떤 문자 같은 거를 지정한 문자를 붙여주고 이런 건데, 이런 거 대부분 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도 안 하고 빈도도 굉장히 낮고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리깅이나 이런 거 할 때 네이밍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보통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렌더 뷰죠. 렌더 뷰. 출력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뭐 거의 누르거나 이거를 그럴 일이 없어요.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 컴퓨터의 라이브러리에 뭘 집어넣은 거죠. 템플릿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꺼내서 쓸 때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이제 꺼내서 찾아서 다시 이쪽 노드뷰 쪽으로 보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은 그 작업을 직접 하게 될 때 아는 게 더 좋아요. 뭐 그러면 플래툰 뭐 합친다, 뭘 합치냐, 뭐 그림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얘는 다 합쳐져 있는 것 같네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용량도 덜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이거를 눌러주면 이거를 그 선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뭐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직접 드로잉 하거나 직접 포즈를 하거나 직접 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걸 아는 게 더 좋고,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듣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다음 그 설명할 거는 이 손이 있으니까 이 손으로 디폼 하는 거, 아까 그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 팔로 디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